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21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쉽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새 아파트 청약 물량이 풀릴 거라는 거. 그래서 하반기에 서울에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청약에 넣을 수 있다는 점. 단점은 분양가가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자금 여력에 대한 부분, 또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 점이 있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21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쉽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전월세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흐름이고요. 그리고 강도를 보면 엄청 부동산 시장을 흔들 만큼 강력한 대책은 아니고요. 지금의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보완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고요. 정부가 발표를 해서 빠르게 손질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던 것들을 좀 보완하는 정도.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시장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핵심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서 참고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대책은 21일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공약했던 내용들보다는 최근의 시장을 보완하는 방법, 그래서 강도는 거의 없다. 시장 상황을 그냥 보완하는 정도의 대책이 될 것이다 라는데 의견을 두고 있고요. 지금 가장 급한 대책이 있죠. 여러분, 임대차 보완 대책입니다. 자, 지금 대책은요. 지금 7,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아주 지금 이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장 급하게 내놓을 대책으로는 지금 임대차 보완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계약갱신이 끝난 물건들이 나오면서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 거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월세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빨리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개편 방안은 미리 예고했던 대로 특별한 내용은 담기진 않았어요. 핵심은 뭐냐면요. 임대인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자, 그동안 전세금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존 계약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면 집주인,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대인들을 위해서 저리로 전세 대출을 해주고 뭐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또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임대인들에게 세제 지원을 해줘서 세금을 깎아줘서 그것들을 보완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세금을 5%밖에 못 올렸는데 그걸 차라리 올리는 게 낫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에 그렇게 이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고 해서 임대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다고 해서 큰 효과는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임대인, 집주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게 이건데요. 지금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을 완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죠. 집주인들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집을 사서 받았으면 옛날에는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됐거든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대출을 회수를 해갔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도 전입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집주인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도 너 전입하지 않아도 돼. 그냥 유지하고 차라리 그거 전세 물량으로 풀어주면 전세가 차라리 가격이 다운되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전월세 대책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에 대해서도 혜택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임차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지금 임차인은 어쨌든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값을 무조건 올려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과거에 5%밖에 못 올렸는데 그동안 엄청 많이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당장 지금 돈이 전세 자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이제 뭐 버팀목 대출이라던가 이런 대출을 통해서 아마 전세 대출을 조금 늘려주는 방안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팀목 대출이나 뭐 이런 대출들이요, 전세자금 대출이 기준이 있어요. 보면은 신청인과 배우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그럼 5천만 원 이상이 소득이 됐을 때는 이 전세자금 대출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기준에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3억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주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걸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건 사실 서울에서는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계약을 하는 세입자에게 이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웬만큼 부부가 돈을 같이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의 임차보증금 3억 이하면 오피스텔도 3억 이상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소득이 낮으시거나 아니면은 임차보증금이 적은 곳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은행에 가서, 차라리 시중은행에 가서 전세대출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 이자는 얼마나 더 나오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더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뭐 신혼부부 그리고 뭐 다자녀에게 뭐 여러 가지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뭐 수도권 기준 3억에 늘려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대책의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안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제한적이다. 이거는 거의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을 늘려주는 거, 또 임대인에게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중요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겠다고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실제로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굉장히 여러분 또 중요합니다.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을 하면 앞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분들,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분양가가 오를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 마음속에 새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6월달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뭐 오피스텔이건 무조건 분양가는 오른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 있는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분양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하기에 10%에서 2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세가 뭐 70% 정도의 분양가 상한제를 막 억눌러서 분양가를 억누르고 있다면 앞으로 10%에서 20% 정도
정도 오를 것 같고요. 그러면 80%에서 90%, 그리고 분양가가 거의 시세와 맞먹는 100%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손해보는 사람은 누군가요? 청약, 예비 청약자들. 나 서울에서 분양 물량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청약하지? 이러셨던 분들은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는 걸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를 개편하는 방식은요, 이런 거예요. 그동안은 정부에서 억지로 눌렀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비라던가 이주비 아니면 공사비 그리고 건자재의 가격이 지금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거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산비의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여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개편을 해준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기본형 건축비, 여러분 기본형 건축비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건축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데 이 자체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자나 아니면 공사비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놓으니까요. 공사비가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은 분양가가 오른다는 거. 그래서 예비 청약자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높아질 거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는 분양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에 공급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이제 6월 이후에 하반기부터는요,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왜냐면 조합이랑 건설사, 시공사는 이제 수익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분양에 나설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동안 못했던 분양 물량이 나올 거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나와야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선순환되고 굴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새 정부에서 21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인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도 포함이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을 하겠다. 장점은 공급 물량이 새 아파트 청약 물량이 풀릴 거라는 거. 그래서 하반기에 서울에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청약에 넣을 수 있다는 점. 단점은 분양가가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자금 여력에 대한 부분, 또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월세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7, 8월 달에 전세난이 발생한다, 안 한다 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어쨌든 전세 시장이 약간 불안해지고 전세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제한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셋값을 올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 세금적인 혜택을 줄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전세를 다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을 건데요.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미미할 수 있다. 이 대책만을 가지고 시장을 전체를 안정화시키거나 정상화시키기에는 조금 강도가 약한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엄청 큰 강력한 대책은 아니고요. 시장을 보완하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조금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또 발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미녀 영상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투자, 내 집 마련 항상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